반등판이 바뀜. 비트코인이 7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79일 만에 고점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는 69,000달러에서 70,000달러를 넘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그 위에서 버틸 수 있느냐로 판단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최신 참고 가격도 비트코인 71,632달러 부근 상승률 6.10%로 제시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 반등은 그냥 가격이 튄 장이 아니라 시장의 판이 바뀌는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먼저 원인은 대규모 숏 청산입니다. 숏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고 숏 청산은 가격이 오를 때 손실을 막기 위해 강제로 되사는 매수입니다. 이번 전체 암호화폐 숏 청산은 27억에서 29억 달러 수준으로 2021년 이후 최대급으로 제시됐습니다. 비트코인 숏 청산만 14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빠르게 밀려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불꽃 반등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5억 1,719만 달러가 순유입됐고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빠져나갔고 공포 탐욕 지수도 62 탐욕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거래소에서 빠져나간다는 건 당장 팔려고 대기하는 물량이 줄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장은 숏스퀴즈, 즉 강제 매수의 현물 자금 유입과 공급 감소 기대가 같이 붙은 장입니다. 이전 인사이트와 비교하면 변화가 더 분명합니다. 오전 판단에서는 ETF와 현물 수급이 아직 완전히 한 방향은 아니어서 추세 전환 확정보다는 반등 조건 개선으로 보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최신 인사이트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3거래일 연속 동반 순유입을 보였고 블랙록 상품으로 자금이 집중됐다는 점이 추가됐습니다. 이 채널만의 해석은 여기입니다. 청산만 있으면 상승은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자금이 뒤따라오면 반등은 추세 전환 후보가 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장이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몸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는 확인된 겁니다. 이더리움은 이번 장에서 비트코인보다 더 강했습니다. 2,200달러대를 회복했고 리포트에서는 24시간 상승률이 18% 안팎으로 제시됐습니다. 최신 참고 가격도 2,278달러 부근입니다. 바이낸스에서는 54,704개 이더리움이 대형 지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거래소 밖으로 빠진다는 건 단기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3거래일 연속 순유입입니다. 공급은 줄어드는 쪽으로 보이고 기관 수요는 붙는 쪽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만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후 속보에서는 대형 지갑 두 곳이 약 1억 달러 규모 롱 포지션에 나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롱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입니다. 이건 강세 신호일 수 있지만 동시에 파생 시장이 과열되면 다음 조정에서 반대로 롱 청산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가장 강한 주도주로 보되 미결제 약정, 즉 아직 정리되지 않은 파생 포지션 규모가 늘어나는지와 가격이 2,200달러대를 유지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리플은 1.10달러 부근까지 반등했고 최신 참고 가격은 1.146달러 수준입니다. 거래량은 4배가량 늘었고 고래 지갑은 7,200만 개를 추가 매집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고래 맷집은 큰손이 물량을 모으는 흐름이라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1달러 방어가 아니라 1.14에서 1.15달러 저항을 다시 넘고 버티는지입니다. 리포트는 1.14달러를 찍은 뒤 일부 밀렸다고 봤습니다. 이후 참고 가격이 그 구간에 다시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은 돌파 기대보다 안착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또 리플 기업 지분 보유 공시는 토큰 매수와 다르다는 속보도 있었습니다. 기업 지분 뉴스와 토큰 가격 재료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솔라나는 가격보다 유동성 인프라가 더 중요합니다. 리포트에서는 솔라나가 10% 이상 올랐고 서클이 솔라나에서 7억 5천만 달러 규모 USD 코인을 추가 발행했다고 했습니다. USD 코인은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 안에서 쓰이는 달러입니다. 이 물량이 솔라나 위에서 늘어난다는 건 솔라나가 거래, 디파이, 결제의 달러 유동성 거점으로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신 참고 가격도 솔라나 87달러 부근으로 리포트에서 말한 80달러 안착 기준은 일단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단기 매매는 80달러 위 유지, 중기 관점은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과 디파이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거시 환경도 이번 반등을 도왔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 기대가 장기금리 부담을 낮추며 위험자산 선호를 되살렸습니다. 국채 바이백은 정부가 장기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듭니다. 참고 데이터에서 미국 10년물 금리는 4.71%로 소폭 내려왔습니다.
다만 이건 실제 유동성 완화가 아니라 시장의 기대 해석입니다. 브렌트유가 94달러를 돌파했다는 속보도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물가 부담을 다시 키우면 금리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참고 수치도 3.30%로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리스크는 분명합니다. 첫째, 상승 동력이 청산에 너무 많이 의존했습니다. 강제 매수가 끝난 뒤 ETF 유입, 현물 거래량,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이어지지 않으면 가격은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둘째, 펀딩비가 양수로 높아졌고 파생상품 거래량이 전일 대비 150% 안팎 늘었습니다. 펀딩비는 선물 시장에서 롱과 숏 사이에 주고받는 비용인데 높아질수록 상승 베팅이 과해졌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 기대는 아직 확정 재료가 아닙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9월 절차 표결이 예정돼 있지만 이해충돌 조항 같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시나모아페 발언은 심리에 좋지만 법안 통과와 실제 제도 변화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준은 비트코인 7만에서 7만 1000달러입니다. 이 구간을 지지로 바꾸면 반등 신뢰는 커집니다. 실패하면 숏 청산 이후 되돌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상단 확인 구간은 온체인 평균 가격으로 언급된 75,800달러 부근입니다. 세 번째로 이더리움은 강하지만 추격 매수는 나눠서 봐야 합니다. 거래소 출금과 ETF 순유입은 좋지만 신규롱이 과하게 쌓이면 조정 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리플은 1.14에서 1.15달러 안착, 솔라나는 80달러 위 유지와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을 봐야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상승은 인정하되 확인 없이 따라붙는 장은 아닙니다. 지지선, 현물 자금, 파생 과열 세 가지를 같이 보면서 분할 대응하는 구간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